기다리셨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의 활동가 최연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새해 덕담을 나누기 바쁜 이 시기에 저희가 여기 왜 왔나요? 바로 뒤에 보인 삼성 로고는 보이지 않지만, 네, 삼성 바로 때문입니다. 삼성이 모두 알다시피, 전 세계 각지의 법인이 중 임직원 수 50만 명에 달하는, 네, 글로벌 대기업이죠.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세계 총인류 그룹, 믿을 수 있는 친구, 또 하나의 가족, 이런 말을 언젠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이 본인의 기업을 또 상품을 광고할 때 썼던 문구들인데요. 실체는 어떻습니까? 삼성은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듯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서 본인들이 불온단체라고 규정지은 11곳의 후원 내역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임직원 수만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법 사찰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삼성을 규탄하기 위해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삼성이 불온단체로 지정한 11개 단체를 비롯하여 여성, 시민, 언론, 환경, 종교, 노조 등 6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7분의 규탄 발언자가 오셨고요. 발언을 듣기 전에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끝 4마디를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랬더니 불법 사찰 웬 말이냐? 노동자 기본권 무시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탄압 사찰 삼성 불법 사찰 중단하라. 끝에 요 한 문장만 한 번 더 하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탄압 사찰 삼성 불법 사찰 중단하라. 네, 그러면 규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순서는 현장에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박다혜 변호사님, 그리고 두 번째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운영위원장님, 세 번째로 윤태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다혜 변호사님, 네,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다혜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많은 단체 후원 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삼성에 다녔다면, 삼성의 직원이었다면 여러 차례 중적적으로 사찰을 받았을 사람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왜냐면 대한민국은 노동삼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이고, 또 수차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다시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일터를 빼앗기고 가족과 함께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이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나와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 노동부와 검찰은 이런 현실에 애써 눈 감아왔습니다. 급기야 2017년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는 삼성의 노조 탄압이 심각한 반노조 행위임을 확인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속히 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의 노동자들은 삼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떻게 박멸하는지 삶으로 똑똑히 겪으면서도 버텨왔고, 마침내 검찰은 매우 뒤늦은 수사를 해서
지난 연말 두 건의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이 비단 삼성의 노조 파괴 사건이 아니라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 아닌지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 노동 사건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온갖 자유와 권리가 마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 직속 기관인 미래전략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종교기관들을 감히 불온단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을 삼성은 이처럼 자신의 반헌법적 그리고 초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을 재단하면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불법 사찰을 해온 것입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손발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 사생활, 종교까지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봐도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법원마저도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다.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6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곳곳에 남겼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 서류를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남아있던 일부 증거들이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기소되어 판단을 받은 범죄 사실은 2013년경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후원 여부를 사찰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그렇지만 그룹 노사 전략이 매년 지속되어 온 맥락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 일회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찰이 진행되어 왔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하다만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룹 노사 전략이 매년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음을 확인하고는 2013년 사찰건만 기소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사의 꼬리를 자른 것입니까? 그리고 왜 또 국세청은 가만히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에 제출한 자료를 삼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얼마 전 확인됐듯이 삼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무노조 경영 지침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문제 인력을 사전에 색출하고 감시하기 위한 불법 사찰 지침은 과연 폐기했을까요? 불법 사찰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헌법농단의 범죄, 초법적 관행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음을 우리 목소리를 통해 분명하고 끝까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발언 잘 들었고요. 삼성이 정말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반헌법 기업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모두 이번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삼성이 노조 파괴 뿐만 아니라 회사원들, 임직원들의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활동까지 사찰하고 억압해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운영위원장입니다만 참여연대에 속해 있습니다. 삼성은 참여연대가 삼성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한 이래 삼성 직원들 중에 참여연대 회원들을 모두 색출해가지고 강제 탈퇴를 종용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성 직원인 우리 회원들이 무더기로 탈퇴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도청할 뿐만 아니라 미행하고 위치 추적을 했던 기록들이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는 다행히 이것이 적발되고 또 사법적 처벌에 이르렀지만 지금까지 삼성이 보여온 이 반헌법적인 태도, 마치 삼성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이 무소불위에, 그리고 그야말로 방향무도의 초헌법적 행위, 반노동적 행위들이 처벌받지도 않고 그리고 단속되지도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검찰의 책임도 있고 여태까지 삼성에게만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법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 삼성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너무도 놀라울 따름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법원은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제대로 된 정의로운 법적 잣대를 들이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초헌법 행위가 반드시 단죄되고 처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윤태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제1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며 80년 문호조 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당신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80년 문호조 신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범죄 행위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할라치면 폭행, 강금, 납치, 심지어 간첩으로 몰고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급기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 활동을 했던 염호석, 최종범 열사의 시신을 탈취까지 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불법 전환 사채, 삼성 바이오닉스 불식 회계 등 저들의 범죄는 이미 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삼성입니다. 국정농단 주범 범죄자 이재용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거리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유해물질로 아리따운 젊은 청춘들이 본인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공장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해서 24년, 25년 동안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삼성에서 피해봤던 모든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 평화, 정의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에게 부론단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시를 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입니다. 촛불의 수많은 국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국민들이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이 잘못된 범죄 집단, 범죄 행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피해받았던 모든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할 동안 저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폭로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피해받았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건희 회장이 신년사에서 기업이 사회를 떠나선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말을 정말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데요. 정말 글로벌 삼성에 노동자의 자리가 과연 있는지 정말 소리쳐서 너무 크게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시 발언을 이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네, 조금 바꿔볼게요. 노동 탄압, 악질 삼성, 불법 사찰 중단하라! 반인권, 반노동, 끝판왕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네, 다음 발언자는요,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이신 강혜란 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또 이 자리에 참여한 60여 개 단체는 저희가 사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글로벌 삼성이라고 명명되면서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약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것을 견제하고 그럴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을 확인하고 그리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임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 사찰이 비노조 경영 방침이나 이재용의 파기환송심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모든 행보들은 삼성이 자신들의 사주와 핵심 임원들의 가치와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현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행보는 참으로 한가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 이후 이어진 관련 보도는 불과 30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도 않은 삼성군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한 보도는 이미 600여 개를 넘는 정도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언론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서 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좋은 보도, 비판적 보도들을 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삼성의 무소불위한 행태가 지금 드러난 몇 가지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사주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어떤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처럼 초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보를 반복해 왔던 것처럼 디지털 사회의 감시 사회의 중심에서 모든 시민의 글로벌 시민의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그런 행태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에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이 적나라한 현실로 드러나는 어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민과 연대하기 위한 액션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사찰하는 삼성이다. 우리의 어떤 친구로서의 삼성이 아니라 그들이 사찰을 전면에 내걸고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어떤 위기의 현실을 함께 연대하면서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을 언제까지 돈벌이 해온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관용하고 용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히 되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저는 이러한 엄중한 잣대가 가해져야 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정치 권력을 포함해 어떤 권력도 더 이상 절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권력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사과가 가시화되는 그 증거로서 모든 계열사의 노조가 설립되는 변화가 목도되는 순간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네, 현천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조선아 삼성 고공농성 공대위 국제연대에서 오신 조성아님이 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 호주에서 왔습니다. 삼성의 노동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맞서기 위한 한국 제외교포들의 동포들의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있는 많은 동포들은 더 이상 삼성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기 세월호를 보면서 저희 동포들은 더 이상 우리가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았지만 더 이상 노동자가 우리 연대도 못한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저희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자가 고공에 오른 지 221일째입니다. 삼성은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간에도 노조 파괴와 노동자 탄압을 멈추지 않는 삼성을 규탄합니다. 삼성의 노동 탄압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대만에서, 인도에서, 헝가리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삼성은 자신들의 지사에 있는 노동자를 또한 그 지사에 속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고 납치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폐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 그러나 우리 해외 동포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삼성의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해서 우리 양심마저도 삼성에게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삼성의 노조 탄압과 불법 사찰과 노동자 생존권 말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이 정말 이 외침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영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건설하다 해고됐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그 반평생을 삼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생을 넘나드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마지막 투쟁을 위해 철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221일째 철탑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동지가 있습니다. 0.5평 철탑에서 폭염, 태풍, 매연, 소음, 한파, 고립을 견디며 싸우고 있는 김용희 동지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연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업 최종범 그리고 영우석 모두 삼성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부와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산재를 인정하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하라고 지금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20년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이 알려진 뒤로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전자 계열사 백혈병 피해 제보만 무려 104명, 이 중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계열사들은 노동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사고에도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과 관련하면 이렇게 수많은 죽음이 생각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인 시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은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파괴입니다. 삼성은 창업 이래 무노조를 공공연하게 고소했고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경제범죄 조직이라고 알려진 삼성. 이 삼성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한 번도 삼성의 범법 행위를 제대로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삼성의 정보력과 돈의 힘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위 삼성 장학생이 정관계 요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정보까지 삼성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불온단체로 성장한 방식도 명단도 발상도 이 모든 것이 끔찍하고 후지입니다. 반환경, 반여성, 반민주, 반헌법이 통치 원리입니까? 삼성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연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생각합니다. 여성의 죽음과 삼성 노동자의 죽음,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죽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삼성과 정부와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한인권센터 박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홈택스가 어플 다운 1위를 시작을 했어요. 연말 정상 간소화 서비스 검색어가 1위를 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내내 기부를 하고 또 했던 모든 연말 정산을 그야말로 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삼성 임직원의 연말정산 서비스 내역들, 이런 신청 내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단체들을 후원했는지, 기부했는지를 파악하고 일종의 사찰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법원 판결문의 별지로 첨부되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사례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희 단체에서도 삼성을 다니는 임직원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거는 빼고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는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승진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린 사실은 이 별지를 보기 전에도 이미 이 사찰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도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고 비노조 경영을 이야기할 때 이미 헌법적 번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것을 방치하고, 그리고 사실은 무죄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아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인권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권 책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이번을 계기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재판을 앞두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한 것, 그리고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모로 사찰과 감시를 했던 이런 정황들, 자기 직원들 감시했던 정황들, 모든 것에 대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의심하고 그리고 문제 삼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인권적으로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이렇게 낡고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노동자이면서 시민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이기도 합니다. 삼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거를 분명히 청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대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 낡고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사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 하셨듯이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법원이 몰랐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몰랐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업의 정말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꼭 우리는 어떤 약속들, 그리고 처벌들,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언 다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앞에 카드에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라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박진님 발언처럼 되게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 기본적인 주법 정신을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나? 정말 한마디로 좀 후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하랬더니 불법 사찰 웬 말이냐? 사과드려고. 노동자 기본권 무시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반인권 반노동 끝판왕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네, 이제 기자회견 완독 순서인데요. 오늘 기자회견문은 향림교회 김준열님, 그리고 젠더정치연구소의 황현주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무시하고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인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림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로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간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경영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의원들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하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정태는 전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 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딱 하나의 구호만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기본권 무시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예, 오늘 추운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